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결정이 임박하면서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복지 없는 증세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네. 복지 없는 증세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신기해서 좀 봤는데요. 일단 네. 용어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낯서니까 이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좀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13일인데 이게 소셜 미디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윤석열 복지 없는 증세하겠다라는 제목의 한 경제 매체 기사를 갈무리 캡션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또 찾아보니까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해당 게시물 이거 가짜뉴스다 이런 또 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여러 게시물 중에서 기사 링크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링크된 기사는 실제로 기사 링크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윤석열 소득세 법인세 인상 복지줄 축소 시사라는 제목의 한 경제 매체 기사였습니다. 네. 네, 원래 공개되고 있는 복지는 증세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본문이고 같은 기사인데 제목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고의적으로 제목을 바꿨거나 합성했거나 해당 언론사에서 이제 나중에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제목을 바꾼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편집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관련해서 윤 후보가 발언한 영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선거 때여서 그런지 영상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발언도 이게 국민의힘 제주 합동 토론회에서 나온 거여서 직접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당시 발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 코로나19가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증세에 굉장히 반대했다.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복지에 줄여줄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유 후보가 현재 국가 부채가 과도하다. 이 국가 부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덜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하자 윤 후보는 증세도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 증세와 또 복지 관련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윤 후보가 띄엄띄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군요. 네, 답이 좀 단편적으로 한 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모순이 되는 답이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관련 이런 이 토론회와 기사 댓글을 보면 이승민 후보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윤 후보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양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승민 후보의 거듭된 그 공격에 그전에 부가세 인상 반대 등 증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네. 이번에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결국 정리하면 윤 후보의 해당 토론 발언은 복지는 증세하겠다는 아니고요. 네. 이 복지줄 축소, 소득세 법인세 인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줄 임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인상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선호가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또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이 소셜미디어와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네. 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종종 확인되지 않은 거나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이 국회에서 이제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는 이런 식의 제한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를 바꾸려면요. 폐지하거나 바꾸려면 개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8일에 나왔는데요. 네. 이 한 온라인 카페에는 면책특권 폐지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또한 소셜미디어에는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날리겠다고 협박하는 분이 무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이런 내용이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좀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카페뿐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세계일보는 이재명 조폭이 20억 받아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 라는 제목에 나왔습니다. 제목의 기사가 발행이 됐고요. 네. 또 국민일보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김용판의 의원직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매일경제도 이재명, 김용판의 가짜 돈다발 사진 국회에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은 워낙 생중계가 됐던 거라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영상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유튜브 또 여러 방송사에서 유튜브 동으로 방송을 했고요. 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당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인체사에게 건넨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 사진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는데 이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했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니네요. 제한하자. 네. 네. 제한하자. 이렇게 네. 말을 했군요. 네, 그래서 논란이 또 되니까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네. 정리하면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폐지가 아니라 제한하자. 이렇게 네. 발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이 드라마군요. 오징어 네. 게임. 네. 네. 이번 국감에서도 좀 화제가 됐죠? 네, 국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 소개해드리면 이 OTT의 대표 강자죠. 넷플릭스가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이 전 세계 시청자 곳을 1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당연히 수익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수익을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한국의 드라마 제작 상황을 고려하면 수익 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흥행에 대한 부담 없이 제작했고 그 덕분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 또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알 수 있었다며 이 넷플릭스 투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이렇게 네. 흥행을 하고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수익을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라는 이 주장. 실제로 우리가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로 인해서 거둔 수익을 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 넷플릭스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거나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약 220억에서 240억 원의 투자액 대비 1166배에 이르는 달하는 28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근거는 나스닥 시장의 상대 넷플릭스가 총액이 이거 지금 오징어 게임 공개 전에 하루 전에는 2,600억 달러였는데 네. 이 흥행에 성공한 3주 뒤에는 2,830억 달러, 230억 달러가 들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한다는 건 좀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만으로 넷플릭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자료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3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 블룸버그는 이 내부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를 유추하고 대략적인 시청치를 내서 보도했는데 그 결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예상 수익은 8억 9,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조 52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약 253억 원 정도 들었고, 네. 근데 수익을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1조 52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대략 한 40배? 그죠? 그렇죠. 40배 정도의 이익을 네. 남긴 거네요. 네. 근데 이 넷플릭스는 항상 이 사전 제작을 하잖아요. 네. 우리 드라마들이 보통 이제 그날 찍어서 바로바로 방송을 내는 것과는 달리 네. 사전에 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 제작비도 사전에 전액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전에는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정말 대박 흥행을 했을 경우 네. 제작사한테 좀 뭘 또 더 줘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내용을 좀 공개를 하면 뭐 좀 좋겠지만 전혀 네.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연합뉴스가 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종사자들 코멘트를 좀 확인해서 보니까 네. 이 제작비 253억 원 가운데 200억 원 정도를 순수 제작비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53억 원은 아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지급한 마진 이렇게 보는 해석이 또 있고요. 네. 예, 보통 이 넷플릭스는 이 제작비 전액을 대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에는 통상 제작비의 10에서 40% 정도를 마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로 뭐 이전에 한국 오리지널 영화인 넷플릭스의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총 제작비 240억 원에 이 마진 30%를 더한 310억 원을 제작사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알렸던 200억 원이 제작사 마진까지 포함된 거고 여기에 나머지 53억 원은 넷플릭스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요. 이런 네. 해석을 종합해보면 제작사에 들어가는 수익은 약 20억에서 50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 1조 원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뭐 턱없이 작은 수익으로 보이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나온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판권 등을 독점해서 흥행 대박이 났는데도 제작사는 추가로 수익을 배분받을 길이 좀 먼저 무슨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사전 제작비만 대고 수익 전액을 가져간다. 요거는 사실은 아니고 네. 다만 흥행에 성공해도 네. 상대적으로 이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좀 적다. 이런 지적은 맞네요. 네,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외국 기업이 이렇게 우리 콘텐츠잖아요, 이게. 네. 출연진이나 또 감독도 그렇고요.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렇게 외국 기업이 우리 콘텐츠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 사실 이렇게 또 큰 흥행을 하고 보니 마냥 속이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가 사실 이게 넷플릭스로 안 가고 우리 플랫폼에서 제작이 됐더라면, 제작해서 유통이 됐더라면, 이게 과연 이렇게 제작이나 됐을 수 있었을까? 저는 네.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산업에. 가장 많은 네. 코멘트 댓글이 아마 한국 드라마, 한국 방송 제작했으면 네. PPL을 번복이 돼서 아마 안 봤을 거다. 이런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 국감장에서도 왜 KBS 국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KBS는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못 만드냐. 네. 근데 사실 방송은 너무 규제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심의 규정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이 오징어 게임 보면은 첫 장면부터 막 총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강렬하죠. 예, 이런 건 사실은 방송할 수가 없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산업의 좀 구조적인 현실도 이런 국감을 통해서 정책 담당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